당황하니 한국말은 제대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이 인상착의조차 더듬거리며 설명하고 있자니 나는 정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한국에 온 스스로를 저주하며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아이를 기르는 엄마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곁에 있던 아이가 사라졌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험한 엄마들이 말하길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마들은 아이들 잃어버렸을 때 극단적인 공포감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면 그 공포감은 몇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그리스에서 온 갈리아 씨도 한국에서 딸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겪고 나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함께 하실까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서 온 갈리아라고 합니다. 멀리 그리스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은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냐고 물어보는데 제 남편은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리스를 비롯한 발칸반도에 출장이 잦은 편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도 남편은 업무차 그리스에 출장을 왔던 거였죠. 저희 집은 몇 대째 작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말이 호텔이지 규모로 치면 민박이라고 해야 할 테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오래된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저희 호텔에 한국에서 출장 온 남편이 묵게 되었는데 그가 그날 그 순간에 저희 호텔에 머무르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에게는 큰 불행이 닥쳤을 거예요. 평소에도 심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그런 아빠를 남편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천만다행으로 아빠는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해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그는 숙련된 훈련받은 사람처럼 아빠에게 인공호흡을 하길래 저는 그가 의료인이라고 생각했으나 전혀 아니라며 쑥스럽게 웃더라고요. 그냥 군대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어쨌든 그날부터 저는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났거든요. 출장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는 그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한 것도 저예요. 1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마치고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는 제 몸의 일부와도 같은 호텔과 가족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긴 했지만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어머님과도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죠. 남편 말로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이 홀로 남편을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본인이 남편이자 아들이자 딸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는 효자였다고 해요. 저도 부모님과 사이가 무척 좋고 애정이 넘치는 가족이지만 남편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게 된 한국은 제 모국과 다른 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양 문화는 한국보다는 훨씬 개인주의적이고 가족 공동체의 느낌이 덜해요. 그렇다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성인이 된 자식은 부모님과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느낌 정도라고 할까요? 물론 저는 한국의 이런 분위기가 더 좋았어요. 뭔가 강한 결속력과 유대감이 생긴 기분이었고 제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저를 응원해주는 제 편이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와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도 배우시고 영어와 아주 간간히 그리스어도 외우려고 노력하시고요. 유튜브로 배웠다면서 가끔씩 그리스 음식도 해주시고는 하세요. 먼 외국으로 시집온 제가 혹시나 외로울까봐 여러모로 저를 신경 써주시는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고 마침내 저희 아들 리오가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만큼 안전해서 아이를 맘 편히 키울 곳도 많지 않거든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못 느끼실지 몰라도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아이와 외출할 때 누군가를 경계할 필요도 없었고 한국인들은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줘서 길가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제 아이를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그리스보다 아이 키우기 확실히 편한 나라가 틀림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선택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도 거의 다 지원해주고요. 저희 리오 같은 경우는 엄마인 제가 모국어가 그리스어고 집에서는 남편과는 영어로 소통하고 남편과 가끔씩 오시는 시어머님도 리오에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언어 발달이 좀 많이 느린 편이었어요. 특히 한국어가요. 알고 봤더니 저희 리오처럼 이중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언어 지연이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과 선생님과 한국어 쓰는 시간을 늘려주고자 어린이집도 좀 일찍 보냈고요. 일부러 아기 때부터 문화센터 같은 곳도 엄청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 모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국에는 참 많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문화센터를 다녀와서 그리스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드리면 모두 난리가 나요. 저 귀여운 꿀벌옷을 입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라면서요. 그러면서 한국의 다양한 유아 프로그램들에 감탄하며 부러워해요. 아이가 저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평화롭게 한국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상상도 하기 싫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어린이집을 마치고 하원하던 아들과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만 리오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리오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놀이터를 전부 찾아봐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래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몇 분씩 지나갈수록 점점 불안감에 숨통이 조여오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만약에 정말 리오를 잃어버린 거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도무지 생각이란 걸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한국어가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도 않은데 패닉 상태가 되니 그것조차 머릿속 회로가 정지했는지 거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도 출근하고 없어서 주변의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심각한 공포심의 패닉 상태가 되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한국에 와서 산지 그래도 몇 년은 되었지만 아이를 잃어버리니 익숙하던 한국도 처음 와본 외국처럼 느껴지고 이곳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면서 제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하나 보고 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제 호기로운 결정을 저주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더듬더듬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4살쯤 된 남자아이 못 보셨나요? 공룡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렇게 30분을 찾아도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 목소리를 듣자 그제서야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리오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며 그 길로 일을 제쳐두고 집으로 출발했지만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 남편이 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한눈을 팔았다는 죄책감과 아이가 걱정되어 불안감에 떨고 있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안전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아이가 혹시나 유괴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든 찰나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리오를 찾았다고요. 놀이터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파출소에서 우리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었네요. 소중한 우리 아들을 다시는 못 보는 건 아닌가, 누군가 납치해간 건 아닌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수천 번을 외치며 바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본 리오도 한 걸음에 달려와 안기며 엉엉 울더군요. 그렇게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나니 곧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전후 사정을 경찰관님에게 물어보니 미아방지 지문사전 등록 시스템 덕분에 바로 남편에게 연락이 간 거였습니다. 놀이터에서 한참 떨어진 도로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시민이 리오를 파출소로 데려다 주셨고 리오는 평소 언어 발달이 좀 느린 편이기도 했고 엄마를 잃고 긴장한 아이가 아예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특히 겉모습이 외국애처럼 보이는 저희 아이니 어떻게 집을 찾아야 하나 난감하던 찰나 혹시나 해서 지문을 검색해보았더니 우리 리오의 지문이 잘 등록되어 있었기에 바로 연락이 가능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이 어린이집에서 지문 등록을 한다고.
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땐 그게 이렇게 큰 역할을 할지 상상도 하지 못했었지만요. 다시 한번 느꼈지만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이런 완벽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있다니요. 제 모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아마도 그리스였다면 저는 이렇게 리오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저는 한국에 사는 것이 더욱 마음의 안정감이 들었어요. 나라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날따라 땀띠가 나서 풀어주었던 미아 방지 목걸이도 그날 이후 반성하면서 리오에게 절대 빼지 않게 교육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혹시 아직 아이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엄마가 있다면 꼭 하시길 권합니다. 겪어보니 아이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공이더라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리스 엄마의 사연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아이는 파출소로 인계되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경찰이 아이를 발견한다고 해도 길 잃은 아이의 부모님을 바로 찾아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요. 그건 보통 어린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는 겁에 질려 집 주소나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아예 공포감에 말하기조차 거부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실종 사고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는 지문사전 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전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평균 1시간 안에 보호자를 찾아서 보호자의 품으로 돌려보내진다고 해요. 그에 비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은 부모를 찾아주기까지 평균 94시간이나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지문 등록이 실종 아동을 찾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겠죠. 2012년부터 경찰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의 사전 지문 등록률이 56%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니 여러분께서도 자녀나 손주들의 등록 여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감동돋보기였습니다. 감동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오늘도 감동돋보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